종목들이 시장이 반등할 때는 많이 빠진 거부터 올라온다. 즉 뭐다? 내가 이제 매도는 조금 더 늦춰서 생각이 되겠다. 다만 내년에는 사실 올해 뽑은 종목들은 내년에 또 오르기 힘듭니다. 그건 좀 아셔야 돼요.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는 많이 빠진 애들, 반토막 마이너스 60% 70%난 애들이 먼저 빠르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반등할 개연성이 있는 거죠. 다만 시장 반등 시기에는 조금 더딜 수는 있겠다. 이런 업종들이 올해 히트를 쳤던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해가 바뀌면은 전해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섹터나 종목들은 또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좋아지는 것보다 올해 안 좋았던 개폭망한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뭐 지금 뭘 사라 팔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과 흐름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어땠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제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놨는데, 자, 상반기에 급등하고 최근 2개월 내 급락 업종이 뭐다? 한번 써보세요. 뭐가 있을까? 상반기 때 급등하고 최근 2개월 내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제일 대표적인 2차전지, 의료 AI, 뭐 로봇, 그다음에 그냥 AI,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요것들을 왜 써놨냐면은 최근 2개월 내에 반토막 이상 엄청났어. 자, 대표적으로 자,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70%, 에코프로 마이너스 60%,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60%. 작살이 났어요. 두 달 동안. 얘네들도 다 반토막 이상 작살이 났죠. 즉 뭐다? 요런 게 반등할 때는 요런 게 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계속적으로 쭉쭉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반등장에서 이게 제일 빠르다. 즉 내가 이걸 들고 있다면은 조금 늦추거나, 또 2차전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공매도랑 겹치는 거는 또 그렇게 되겠죠. 자,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6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빠졌어요. 이게 뭐 두세 달 동안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3분의 1 토막. 포스코 퓨처엠도 거의 70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막. 에코프로도 1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60%. 요렇게 2차 전지가 일단 뭐 가장 많이 빠졌다. 뭐 다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매도랑 겹치면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빠를 수 있겠다. 다만 올해 이만큼 뽑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료 AI도 뷰노라든가 자, 뭐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다가 자, 7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3분의 1 토막 나서 이렇게 또 급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또 요 정도 또 저항선이죠. 그러니까는 요런 종목을 제가 사라는 게 아니라 요런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할 때는 많이 빠진 거부터 올라온다. 즉 뭐다? 내가 이제 매도는 조금 더 늦춰서 생각이 되겠다. 다만 내년에는 사실 올해 뽑은 종목들은 내년에 또 오르기 힘듭니다. 그건 좀 아셔야 돼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은 론이 또 27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었고 이틀 동안 급등을 했었죠. 또 어느 정도 또 저항선에 올라오고, 어쨌든 자, 시장이 반등할 때는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제일 빠르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얘도 32,000원에서 16,000원까지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 또 올라왔어요. 급등을 했어요. 바닥 대비하면 또 상당히 좀 올라온 거니까. 그 다음에 로봇주 같은 경우도 자,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 67,000원에서 3만 원까지 반토막 이상 났죠. 그리고
또 급하게 올라오는데 레인보우도 24만 원에서 두 달 동안 12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올라온다. 다만 이런 것들이 오를 때는 빠를 수 있지만 쭉쭉쭉 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AI 쪽 코난 테크놀로지 얘도 4만 5천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거의 반토막 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을 했었고요. 솔트루스도 마찬가지 거의 5만 원 돈에서 2만 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바닥에선 이게 제일 빠르지만은 쭉쭉쭉 정고점 가기 가긴 힘든 겁니다. 즉 우리가 보유자라면은 매도는 좀 늦추되 정고점까지 기대하지 말라 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다음 올해 내내 강한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올해 내내 조정도 안 받았고 올해 내내 강한 업종. 요게 대장이죠. 뭐가 있을까요? 올해 내내 강한 업종. 요게 대장이죠. 원탑은 뭐다? 원탑 반도체죠. 아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원탑은 반도체였습니다. 뭐야, SK 하이닉스가 시장 조정을 받아도 이건 뭐 꾸준했죠. 거의 조정을 안 받은 겁니다. 그죠? 시장 대비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한 거고, 뭐 삼성전자도 사실 뭐 이렇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남들 반토막 60% 70% 날 때 경고했어요. 대장주도 이렇고 소부장 쪽도 어떻다? 소부장 쪽 HBM 쪽 계속 말씀드렸던 PSK 홀딩스. 자, 9월 달에 빠지고 바로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바로 복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바로 복귀했어.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 그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빠진 것도 없죠. 여기는 대주주가 맨날 사죠. 빠지면은. 그죠? 9월 달에 빠진 거 다 복귀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얘도 10월 달에 빠진 거 다 다시 정고점 근처까지 간 거고요. 유진테크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반도체 물론 이제 많이 빠진 소부장 업체들도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런 종목들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대장. 요거를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다? 반도체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은 내년에도 내년에는 진짜 좋아지는 거죠. 올해까지는 기대감이었지만은 내년도에는 진짜 좋아진다. 즉 요런 것들을 지금 사면 안 되겠죠. 그죠? 다 올라왔는데 요런 것들 셌었던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요런 것들을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자, 최근 시장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강했던 건 뭐다? 반도체 빼고 뭐가 있을까요?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들. 뭐다? 중소형 화장품 또는 뭐 OEM, ODM. 그 다음에 변압기죠. 전력기기. 이제 이런 것들은 3분기도 좋았고 4분기도 좋습니다. 다만 시장 대비 강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 바닥에서 급반등할 때는 조금 더딜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는 많이 빠진 애들, 반토막 마이너스 60% 70%난 애들이 먼저 빠르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반등할 개연성이 있는 거죠. 다만 시장 반등 시기에는 조금 더딜 수는 있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이건 뭐 10월 달에 오히려 급등을 했죠. 25,000, 4만 원까지.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뭐다 이제 조만간 이제 다 실적 발표를 합니다. 상당히 좋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거 오히려 빠질 때 잘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자회사인 인그루드랩 마찬가지죠. 10월 달에 올랐다가 일단 뭐 조정받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조정 시에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된다. CNC 인터내셔널 이거는 뭐 조금 먼저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것도 그렇고요. ODM 업체 뭐 코스맥스라든가 자 10월 달에 오히려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거고 클리어 자 시장 안 좋을 때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 시기에는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잘 봐라. 근데 조정도 안 받고 가는 게 VT 우리가 이제 VTG MP였죠. 옛날에 리들샷이라고 상당히 지금 뭐 일본이고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좋나 봅니다. 우리가 제가 그때 이제 요 때였나요? 한 뭐 만 원 언더에서 이렇게 조금 매매를 했었는데 이게 뭐 그냥 계속적으로 요거는 살아있는 화장품 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변압기도 3분기 실적 상당히 좋다 그랬고 월별로도 상당히 좋아요. 현대일렉 하나도 안 빠졌죠.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재미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거는 빠지면 사야 된다. 효성중공 마찬가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근데 남들 반토막 날 때 버텼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조정 시마다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저희롱전기도 마찬가지. 남들 반토막 날 때 어찌됐든 버텼는데 실적은 상당히 좀 좋고 또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정 시 좀 보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년이 되면은 시장의 패션이 바뀝니다. 올해 메가히트를 쳤던 업종들이 요거죠. 상반기 때 2차 전지, 로봇 AI였고 중후반 이후로 의료 AI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 요게 요런 업종들이 올해 히트를 쳤던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해가 바뀌면은 전해에 그렇게 많이 올랐던 섹터나 종목들은 또 이렇게 또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좋아지는 것보다 올해 안 좋았던 개폭망한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물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변화가 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작은 변화에도 주가는 급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 아주 안 좋았다고 이거를 개무시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뭐가 좋아지는 게 없을까?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와치아웃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최근에 시장 빠질 때 올라오는 종목이나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세요. 시장 박살날 때 오히려 올랐던 업종이나 섹터는 뭐였을까? 안 좋다가 최근 시장이 박살이 나는데 오히려 좋았던 업종이나 섹터. 가장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이 너무 바이오 뭐 말씀하시지만 바이오는 뭐 왔다 갔다 하죠. 특히 이제 의료 AI 물론 이제 바이오도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가 있겠죠. 석유학주는 자 코로나 때 2021년도에 급등을 하고 거의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업황이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아직 그 티는 안 나요. 근데 주가는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즉 언제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업종이고요. 가장 석유화학 업황을 나타내는 종목이 뭐냐면 대한유화예요. 순수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자 보시면은 얘는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시장은 작살나는데 오히려 올랐어요. 올랐어. 자, 이런 석유학주들은 자, 오를 때도 화끈합니다. 오를 때도 얘도 6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갔죠. 그죠? 근데 40만 원에서 얼마까지 갔어? 또 10만 원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한번 방향을 잡으면은 화끈하게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증거는 없어요. 지금 뭐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못 찾겠는데 주가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석유학주들 또 뭐 있을까요? 효성 TNC 이것도 이제 스판덱스 때문에 얼마 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9배 올랐어. 코로나 때. 90만 원에서 또 25만 원까지 급락을 했어. 27만 원까지. 그리고 연초에 반짝했다가 올해 내내 또 안 좋았어.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싫지 사실. 그죠? 쳐다보기도 싫은데 자, 어찌 됐든 간에 여기도 실적이라든가 업황은 분명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게 급등각이 나오느냐. 어찌 됐든 간에 여기도 석유학주들은 좀 보여주고 있다. 물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DL도 마찬가지. DL도 이게 지주사지만은 석유화학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0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개급락을 했죠. 올해 내내 또 빠졌어. 근데 자, 얘는 7월 달에 저점을 찍고 꾸역꾸역 올라와. 대주주도 사고 아까 봤죠? 요 공매도 맛집이에요. 얘도 3% 있죠. 거의 상위권입니다. 요런 식으로 꾸역꾸역 바닥을 찍고 먼저 석유학주들이 보여주더라. 물론 지금 사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오래 망가졌지만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 중에 대박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미리 바닥을 찍고 먼저 올라오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게임주들도 사실 박살이 났죠. 그때 뭐 NFT 어쩌고 해서 급등을 했다가 박살이 났는데 어찌됐든 간에 또 꾸역꾸역 또 뭐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추적을 해야 되겠죠. 게임이 잘 되든 안 되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58만 원에서 뭐 15만 원까지 빠졌다가 어찌됐든 10월부터 좀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100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까지 작살이 났죠. 근데 자, 요때 사실 목요일 날 얘들이 TL이라는 신규 게임의 그 쇼케이스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장중에 빠지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또 금요일 날 급등했어요. 즉 악재에도 반응을 하더라. 악재 해소로 보는 건지 어쨌든 간에 게임주들도 꿈틀꿈틀 하더라. 게임과 석유학주는 뭐다? 올해 상당히 안 좋았던 업종들. 그 다음에 또 미디어 업종이 있겠죠. CJ ENM이라든가 뭐 컨텐츠리 중앙이라든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SBS 이런 것들이 올해 안 좋았는데 일단은 바닥은 찍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상승 폭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바닥은 찍었는데 하여튼 조그마한 이 캐탈리스트에도 해가 바뀌면은 또 스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올해 내내 안 좋았던 미디어 요런 것들은 또 조금만 좋아지면은 대박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냥 제가 뭐 지금 뭘 사라 팔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과 흐름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의 결론은 뭐다? 요겁니다. 시장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락을 했고 계절적으로도
자,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시기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지표들이 다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뭐 공매도 금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올해 상당히 좀 뭐 특정 섹터 빼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도 작살나고 올해도 뭐 상반기 때 반짝했다가 9, 10월 달에 이제 작살나서 이제 사실 뭐 주식에 또 뭐 학을 띨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시기적으로나 계절적으로 상당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9월, 10월 달에 뭐 20% 반토막, 60%, 70%, 그다음에 올해 1년 내내 뭐 마이너스 80%, 90% 난 종목들이 있지만은 자, 요렇게 또 향후 한 6개월만 또 반짝 집중하면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8월부터 10월까지 터진 거 만회하고도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되시면은 개별적으로 하시고, 요렇게 업종이나 종목별로 다 위치랑 다 모멘텀과 이 매매할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조건 그냥 들고 있으면 본전 회복된다, 그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교체 매매를 좀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일단 뭐 금요일날 미국 시장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한 0.8%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내일에도 1% 이상 아마도 상승 출발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